2026년 모르면 나만 손해인 완벽한 꿀조합 ETF 3인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ETF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일정 주식이 많이 올라서 자산이 커지면 제가 생각하는 아주 베스트인 세 가지 ETF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S&P 500을 추정하는 VO, 그리고 수압 SCHD, 배당과 성장입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 운영하는 JEPI, 얘는 월배당을 주는 커버드 콜 옵션 상품인데요. 이 세 가지를 성장, 안정, 월배당,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성장하고 안정하고 월배당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는 성장이 중요하다, 누구는 안정이 중요하다, 누구는 월에 일어나는 캐시플로우, 월 배당이 중요하다. 그거는 나이마다, 소득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으니 이것들을 잘 공부하셔서 개인차에 맞게끔 투자를 잘 운영하시면 됩니다. 나이랑은 틀리겠죠. 만약에 60, 70이면 사실은 성장보다는 월 배당이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나 3, 40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월에 버는 소득이 많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자 개인의 사정에 맞게끔, 그리고 현금 흐름에 맞게끔 이거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왜 ETF를 저는 TQQQ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왜 이런 VO나 SCH나 JPR을 안 사냐? 저는 일단은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자본이 이제 형성이 되면 저는 이제 안전하게 ETF를 포트폴리오로 다시 가져갈 겁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하고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ETF 세 가지, 한두 가지가 항상 약점 보완이 돼야 돼요.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를 섞으면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구도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거를 오늘 같이 얘기를 하고 제가 제미나이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월급과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제가 평범한 소상공인으로서 시작해 10억 원 가까이 자산을 일궈낸 실전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함께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늘려가는데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인 이 S&P 500 추종인 SPY, IVV, VOO 이렇게 1위부터 500대 기업을 투자하는 이 상품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QQQ는 뭐냐면 나스닥 1위부터 100위를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QQQM도 수수료 차이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 ETF 상품이죠. 이 세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너는 왜 VO를 선택했냐? 저는 VO를 선택한 이유는 VO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VO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VO에 대해서, S&P 500 추정하는 VO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깊이 있게 얘기를 할게요. VO, 뱅가드 그룹에서 만든 ETF 상품인데요. 얘는 S&P 500입니다. S&P 500이란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 1위부터 500대 기업을 뜻하는 건데요. 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5년 평균 수익률이 14에서 15% 정도라고 5년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성과 하는데 여기 18% 됐는데 작년, 재작년 다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이 일어날 때도 있다. 하지만 주식이란 거는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8, 10, 12 사이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 좋게 10%로 잡아도 된다. 그래서 복리가 10%로 붙어서 연평균에 불어난다. 10에서 14%. 그러면 이게 복리가 붙어서 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 그리고 현재 배당률은 1.1%에서 1.3% 정도 된다.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 당연히 시장 추종, 미국 시장을 추종한다. 그래서 얘는 우상향된다. 장기적으로 S&P 500은 항상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면 우상향했다. SCHD 배당 성장주입니다. 얘는 한 9%에서 한 11% 정도 성장을 하고요. 평균이 12%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 3.4에서 4점 배당을 줍니다. 이거는 배당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연평균 성장시키기 때문에 저런 성장률이 나온다. 그래서 아주 우량한 회사 100개, 배당을 아주 잘 주는 회사 100개를 모아서 안정적이에요.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근데 성장은 느린 것 같으나 이 배당의 복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JEPR, 얘는 커버드 콜인데요. JP모건에서 하는 얘는 월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약 지금도 8%, 그러니까 약 7에서 9% 하는, 근데 성장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고성장일 때 하면 얘는 성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얘는 별로고, 사실은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옆으로 길 때는 월의 배당이 따박따박 바뀜에 좋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VO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3, 6, 9, 12월 이렇게 배당을 주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장기적인 성장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시에는 근데 S&P 500 전체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좀 방어가 약해요. 그리고 SCHD는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액됩니다. 얘도 분기별로 3, 6, 9, 12월 배당을 주고요. 하락장에 방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을 계속 해준다. 그리고 근데 기술주가 아주 낮아요, 비중이. 그래서 기술주가 너무 날아갈 때는 그만큼 성장을 못해서 재미가 없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JEPI는 높은 매달 배당을 매달 받습니다. 매월 받고요. 변동성 완화가 좀 더디고요. 변동성이 얘도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즉각적 현금. 근데 나쁜 거는 상승장에서 소외됩니다. 왜냐하면 커버드 콜 옵션이기 때문에 얘는 그게 단점이다. 그래서 완벽한 ETF는 없다. 서로 각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성장, 안정, 배당, 그리고 내 나이에 맞게 이 분포도를 나눠서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몇 프로 나눠서. 그리고 또 돈이 늘어나고 자산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또 그때마다 또 리밸런싱을 하면 되죠. 한쪽에서 돈이 많으면 한쪽에서 쏠릴 때도 있으면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의 상황에 맞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몰빵하지 말고 뭐 하나를 딱 이렇게 다 몰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주식도 몰빵이고 ETF도 몰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장 중심인 20, 30대는 VO를 좀 60%, 70%, 그리고 SCHD를 20, 30%더 가져가고요. 그리고 성장이기 때문에 JPI, 배당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균형인 우리 40대, 50대 저처럼 그러면 VO를 40%, SCHD를 40%, JPI를 20% 가져가도 월배당이 계속 나오면서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은퇴기, 내가 나이가 많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면 어떻습니까? 성장보다는 안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SCHD를 40% 가고 JEPI를 60% 가져가면 자기 자본에서, 그러면 캐시플로 그리고 배당의 성장률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몰빵을 하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나눠 가야 됩니다. 최근에 25살 재테크를 잘하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아주 현명한 친구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3년인가 4년 뒤에 자기가 캐시가 3억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3억을 가지고 VO를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재밌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억이 5년차가 되면 5억 2,800이 됩니다. 그리고 7년차가 6억 6천이 넘어가고요. 10년차가 되면 9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후 총 자산이 보통 10에서 12% 하면 8억에서 9억 5천까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3배 이상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초기에는 배당금이 굉장히 작았죠. 그런데 10년 후에는 약 330에서 360만 원까지 굉장히 배당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너무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만 돼도. 이 친구가 28에 지금 그런 돈이 생겨서 10년만 VOO, SCHD, JEPI, 얘는 지금 어떤 비율로 갔냐면 6대 3대 1로 갔습니다. VOO 6, 그리고 SCHD 젊기 때문에 SCHD 30, 그리고 JPI도 10% 넣은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지금 큰 가격이 나온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배당금 어떻습니까? 자산이 이렇게 컸는데 지금 10년 뒤에 그 친구는 따로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배당금으로 나옵니다. 물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소득이 더 많아지면 종합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수치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엄청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년, 10년을 더 했다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근데 10년을 더 했다면 엄청나게 결과가 커집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인데요. 15년 차 자산이 16억이 되고 배당금이 8,900. 세금 내고 다 하면 이거보다 작겠지만 월에 500, 6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차가 되면요. 28억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1억 8천, 배당금만 1억 8천인데요. 아주 종합과세 세금을 엄청나게 내겠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배당금이 지금 들어온다. 그래서 자산이 28억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이건 장밋빛이죠. 만약에 여기는 10%, 12% 그리고 4%의 배당 성장을 더해서 아주 희망회로를 불가능했을 때 이런 거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랬고, 만약에 30년 전에 제가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투자를 했고, 당연히 이렇게 복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차가 더 넘어가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5년 어떻습니까? 50억. 그리고 배당금이 3억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뭐 진짜 부자죠. 50억이 넘어가면 고수익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아주 부자 대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30년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30년을 투자했을 때 자산 규모가 수직 상승할 때가 어디냐면 20년 차가 아닙니다. 20년 차가 해봐야 28억이었는데 그 뒤에 자산이 10년 만에 90억으로 완전한 퀀텀 점프를 합니다. 이것이 복리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오래 사셨죠. 오래 70년 넘게 투자를 했다. 마지막 10년 동안 불어난 금액이 60억입니다. 처음 20년 동안 불어난 금액보다 훨씬 크죠.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25살짜리 친구가 만약에 60살, 70살 되면 더 크게, 더 크게 복리가 불어가면서 정말로 슈퍼리치가 되겠죠. 이 계산대로라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어쨌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저는 미국이 패권을 가져갈 것 같다. 50년, 30년, 50년을 가져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ETF를 사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파트도 10억, 20억, 그리고 주식으로 지금 막 5억, 10억, 20억, 무슨 50억까지 얘기하니까 이 단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복리에 의해서 자산이 커져가는 이 지금 10억, 20억 단위가 얼마나 큰지, 연봉,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면 어느 정도가 걸리고 이 금액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제가 현실 점검으로 계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억이든 20억이든 엄청나게 큰 자산이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의 연봉인 대부분 연봉, 누구든지 월 1,000만 원 벌고 싶고 꿈의 연봉인 2억으로 제가 좀 계산을 해드릴게요. 연봉 2억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소득권에 속합니다. 상위 7% 수준인 연봉 1억이고 2억 원은 1%, 7% 사이에서도 훨씬 가까운 1%다. 그리고 서울에는 또 하면 또 연봉을 꽤나 받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최상위권의 소득입니다. 꿈의 연봉이지 않습니까? 2억은 월에 1,000만 원 넘게 번다는 건 누구나 꿈을 꾸고 누구나 그 수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봉 2억을 받는다라고 아주 고소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희망회로를 돌려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 2억을 받으면 일단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약 6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1억 4천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1억 1,700 정도가 됩니다. 고액 연봉 3억 상 넘어가면 과세가 거의 45%, 50% 가까이 육박 넘어가기 때문에 절반 됩니다. 내가 연봉이 5억이면 2억 5천, 2억 7천 정도 가져가고요. 이 지금 2억은 제가 알기로는 한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억을 받으면 1억 4천이다. 그리고 월에 다 받는 돈은 월 수령액은 1,170 정도다. 그래서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꿈에 이 지금 연봉을 2억을 받으면 실수령이 1억 4천인데 제가 월에 1,200만 원이라 가정하고 그리고 생활비를 제가 연봉 2억이니까 한 600 정도만 쓴다라고 가정할게요. 600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1,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인데. 그래서 600만 원은 생활비 쓰고 그리고 저축을 600만 원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축을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에 7,200만 원을 제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는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10년을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연봉 이익을 10년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내가 매일같이 하루도 안 쉬고 20년을 근속 공부해서 매일 2억을 받았습니다. 20년을.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14억입니다. 그리고 30년을
꿈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데도 금액이 어떻습니까? 30년을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 버는 돈이 어떻습니까? 21억 밖에 안 되죠. 아, 밖에는 아닙니다. 21억이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에 대한 복리를 얘기했는데요. 20년을 투자했을 때 28억. 그리고 배당금은 엄청나게 받죠. 1200. 그리고 약 9배, 지금 원금이 9배가 상승했고요. 30년에는 말도 안 됩니다. 85억에서 90억이고요. 이거는 뭐 월의 배당금이요. 남의 연봉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근데 세금 때문에 세금을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절반이면 어떻습니까? 월에 몇천 받는 겁니다. 2, 3천을 받아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 3천을 월에 받는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연봉이 몇 억대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자산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저렇게 단순 계산해서 2억을 받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금해서 모아가서 하면 저 정도로 30년을 엄청 타이트하게 살아도 저거밖에 안 된다. 아, 밖에는 아닌데요. 저 정도다, 30년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투자에 대한 복리를 이해한다라면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자산이 커지겠죠. 40년 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벌어질 겁니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지겠죠. 3억을 30년 묻어두면 자산이 90억,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이 6천만 원이라, 세금 내면 3, 4천만 원 된다는 말인데요. 이 정도는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90억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30년 하면 젊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또 상속을, 그래도 젊습니다. 우리는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지나면 더 큰 자산이 복리로 붙겠죠. 그러면 애들한테 사실은 물려줄 게 많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한테 고생을 안 시킨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가난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대물림해 주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큰딸이 6살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만 원래는 키우려고 했는데 그 딸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얘가 크니까 좀 더 혼자 있는 게 얘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둘째를 가지겠다 생각하고, 둘째는 또 마치 축복처럼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2살짜리, 지금 15개월짜리 애가 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쁜데요. 이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을 마음껏 꿀 수 있고,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할 일이 많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가치관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좀, 제 가치관입니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막 혼내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제가 좋게 많이 얘기를 하고 설명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제 기대치를 투영시키기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해서 걔가 원하는 거, 항상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항상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경험은 많이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내지 않을 겁니다, 커서. 그래서 아들 편에는 제가 프렌들리하게 가고, 혼내고 뭐라 하는 거는 제가 엄마를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야 이 친구가 사춘기가 되더라도 아빠랑 이렇게 결국은 대화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되니까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물론 뜻대로 안 되겠지만 1번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은 뭐냐면 결국은 눈으로 보고, 같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고, 그게 최고의 산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해주는 게 부모로서의 큰 역할이고, 저는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야지만 내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운동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즐겨 하는 거. 발레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도 이거 배울래, 저거 배울래. 재미없으면 또 다른 것도 태권도도 해보고 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계속 접하게 해서, 얘는 삶 속에 그냥 특별한 운동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식이 아닌, 그냥 재밌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엄청난 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운동이 생활화되게끔 제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내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사고력을. 그런데 이 책 읽기는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읽으면 됩니다. 제가 책을 읽으니까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런 적이 있어요. 아빠 생일인데, 아빠는 어
"뭘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큰딸이 이럽니다. "아빠는 책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책 선물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눈에도 제가 책을 읽으니까 아빠가 책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책을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상교육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TV 보면서 "야 너 책 봐서 공부해." 이게 답이 없죠. 부모가 책을 보면 자식을 당연히 책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단어들을 선택해서 쓰게 되면 그 단어들을 배우고 그 친구가 그런 단어들을 쓰겠죠. 그래서 보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무서워요.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똑같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말실수 한번 하면 이런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 그리고 마지막은 금융 지식입니다. 금융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애들처럼 12세, 13세 유대인들이 12세, 13세가 되면 친척들이 십시일반 모여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여자애는 12살 남자애는 13살 때 한 5천만 원씩 쥐어 준답니다. 그걸 줘서 모의 투자를 해요. 복리의 개념 그다음에 투자를 모의 투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너희는 20 대에 이 돈을 불려서 너희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라. 등골 빼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랑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좀 성인은 아니고 애들이 크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겠죠. 금융 지식을 계속 가르치고 단어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결국은 제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지식이 차이면 제가 모의 투자도 가르치고 제가 현금을 크게 쥐어 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너희들도 중학생이 되면 이 돈을 운용해 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부모로부터 완전 독립해라. 너 제가 자산이 아주 커지지만 그건 내 돈이고 너희랑 분리다.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골고루 균형 있게 잡으면 이 친구들이 어떻겠습니까?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복리에 대한 개념, 금융 지식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뭘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 지식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리에 대한 개념과 돈의 중력에 대한 개념이 서로 상호 일치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또 돈의 중력에 대해서 중력이 곧 복리입니다.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는 또 어떤 거냐? 이건 돈의 중력과도 같은 얘기인데요. 돈의 중력 이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의 중력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돈의 중력은 중력이란 건 어떤 겁니까? 끌어당기는 거야. 안쪽으로 우리는 밑으로 끌어당기죠. 그게 중력인데 돈도 그런 중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으고 1억이 2억이 되고 내가 1억까지 모으는데 100% 에너지를 쫙 따라고 하면 2억부터는 70%면 된다. 그리고 3억부터는 50% 그리고 1억, 2억, 3억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1억, 2억 제가 해 보니까 4억 갑자기 8억이 될 수도 있고요. 12억, 15억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돈의 중력이 복리와도 같습니다.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더 큰 돈을 끌어당긴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가 어때요? 일정한 지금 중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돈의 중력, 복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 자산을 모으고 폭발시키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절약하고 아끼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이거를 계속 지루하지만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돈의 중력처럼 돈은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26년도에 제 꿈이 20억 자산을 보는 게 15억에서 5억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 좀만 잘 돼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억, 20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산이 형성되더라. 그러면 그렇게 큰 자산이 모이면 너는 뭘 할 건데 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일단 경제적인 자유예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노동 막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노동 시간을 좀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좀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자유입니다. 제가 좀 어디든 갈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자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답답한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같은 반복.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같은 업무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공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단순 반복을 못 하겠거든요. 정신이 막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간의 자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계속 같은 공간에 같은 거 좁은 공간에 있고 하면. 그래서 저는 넥타이를 매도 답답하고요. 목폴라를 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공간의 자유가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제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고생을 덜 하고 좀 편안하게 좀 살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걸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돈 때문에 아둥바둥 안 하는 삶을 제가 막내인데 예 가장처럼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나도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있는데요. 저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2030 년에 제가 꿈을 이루면 이 포트폴리오를 다 변경을 해서 가족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할 거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1 차적인 꿈입니다. 제가 주식을 이렇게 공부하고 얘기하고 하는 이유고 또 열심히 사는 이유는 가족입니다, 결국은. 저는 가족이 다라 생각하고요. 제 사랑하는 아들, 와이프, 그리고 우리 누나들, 누나 자녀들까지 그렇게 크게 잘 돼서 다들 다 이렇게 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툴이 있죠. 이 장시간 동안 아주 장시간 동안 들으신 여러분들 리스펙하고 이 ETF 투자법으로 우리는 자산이 증축되고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동행을 꼭 하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